오늘 하루가 유독 재수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이 좋다고 느껴지는 날도 있어요. 만약 매일매일이 특별한 것처럼 좋은 운만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좀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약 2년 전부터 저는 이 운이라는 것에 호기심이 갔어요. 이 운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운이 존재한다면 이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까? 살아보니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나는 늘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이처럼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시작으로 저는 약 2년간 운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책,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았고, 이제는 이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운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은 이 깨달음을 총 6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건데요. 이 6가지의 신호를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신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수백억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환경을 세팅하라는 것인데요. 특히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역시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변 사람부터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을 만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도 귀인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지만 생각처럼 그 귀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 오히려 그 귀인이 나타났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귀인을 만나길 그토록 바라지만 실제로 귀인이 다가왔음에도 놓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인을 바라지만 정확히 내가 어떤 귀인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귀인을 원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귀인을 원하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요, 내가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 내 오랜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만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귀인이 왔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어요. 예를 들어서 운이 바뀌는 타이밍에는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전에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직접적인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운이 좋아지는 타이밍 중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물갈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타이밍에 새로 들어오는 인연보다는 어떻게든 과거의 인연들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가 스스로 찢기고 상처 입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만남은 원천 차단해버리는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흐름은 자연의 이치이자 인간이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역행한다고 하면 필히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타이밍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만날 인연, 그리고 내게 남을 인연은 남는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귀인을 알아보고 이 운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입니다. 타로마스터 정혜도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운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면 나와 최근까지 연락하며 가깝게 지낸 사람들 5명 정도를 뽑아보고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의 평균값이 지금 나의 현 상태, 현재의 나의 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울리는 나의 주변 사람은 운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환경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의 연장인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내가 자주 만나게 되는 나의 주변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변화되게 되어요. 우연한 계기로 나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 안에서부터 무언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솟아오르게 되고, 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귀찮다라는 핑계로, 그리고 여건이 안 된다라는 핑계로 이 생각을 내려놔버려요. 그렇게 운이 왔음에도 귀찮다라는 핑계로, 여건이 안 된다라는 핑계로 좋은 운을 받기를 내려놔버리는 겁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주를 하고 싶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갑자기 권태감을 느껴 다른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피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운이 좋아지려는 징조이니 놓치지 말고 그 생각을 잡고 실행해보세요.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주게 되어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환경을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던 그 환경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건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익숙함 안에서는 변화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비워져야 비로소 변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해봤어요.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이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정말 길에서 금덩이를 주워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직하고 싶거나 이사를 가고 싶거나 이런 변화의 갈망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피어난다면 그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세 번째는요, 운이 바뀌는 시기엔 항상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별을 하거나 특히 크게 망해서 실연을 당하는 등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사건을 마주할 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물론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주저앉아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길 바라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이 기분에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인 것처럼 적막한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미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큰 성공을 거둔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큰 시련을 딛고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켈리치 회장은 40대에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자살하려고 생각했고, 김승우 회장 역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전 재산을 날려버려서 사업도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그 거대한 시련을 딛고 일어나 지금의 부와 명예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절망하고 좌절의 감정은 이 운이 주는 1차적인 신호이자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정되었다는 그 감정은요, 결국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숙함 안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겠죠. 내 삶이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내 현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히 내 주변에 익숙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 현실이 비워지는 그 타이밍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과 좌절,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필히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네 번째 방법.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주는 내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시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감사하라니 무슨 헛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은 이 세상이, 그리고 운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 한 가지를 꼭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한 가지만 너가 깨달을 수 있다면 반드시 대운을 알아채고 잡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학자들이 말하는 이 공통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사람은 운이 다가와도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좌절해서 한없이 부정적이게 된다면 그 어떤 깨달음도 찾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결과 변화의 가능성 역시 놓치게 될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이 시련이 주는 깨달음을 찾고자 노력하시고, 이 시련이 오는 타이밍에 오히려 내가 이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감을 체감한다면, 오히려 이 시련이 다가올 때, 앞으로도 이러한 시련이 다가올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요, 내 안에서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의 기운이 넘치기에 변화를 갈망하게 되고
평소보다 더 부지런한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야, 너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 좋아졌네 라고 말이죠.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재차 듣게 된다면 그 역시 운이 좋아지는 징조임을 깨달으시고 적극적으로 운을 활용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특징으로는 몸이 이유 없이 아프게 되는 때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여 다치게 되거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질 타이밍엔 반드시 바닥을 찍게 됩니다. 바닥을 찍으면서 비워져야 비로소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인 것이죠. 그렇기에 혹시라도 지금 이런 때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나의 운이 더 높이 도약하려고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서운 겨울의 바람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시고 더 당당히 변화를 맞이하셔서 지금 찾아오는 이 거대한 대운을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